그러려면 결과적으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광고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줄 알아야지만이 광고비 똑같은 광고비를 써도 창업문의 전화 개수가 많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원의 대표 이승호 가맹거래사라고 합니다. 그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가맹점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템이 이런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를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알리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직영점,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이제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원들이 먼저 창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의 지인분들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그 인근으로 가맹점이 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구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가맹점을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온라인 광고는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선 우리 거를 이제 맛보거나 아니면은 장사가 잘 되는 걸 본 직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직접 오감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나 이걸 창업하면 돈 벌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그와 유사하게 내가 마치 오감으로 이거를 체험하는 것처럼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내가 이걸 창업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 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시학원으로 보면은 이제 1타 강사라고 잘 가르치는 강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한테 초보자 학생한테도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엄청 친절하게 어떤 쉽게 떠먹여 주듯이 알려주는 기술이 발달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템의 장점이라든가 이 창업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세분하게 보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런 거를 마치 예비 초보 창업자한테 떠먹여 주듯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광고를 했을 때 홈페이지 사람이 들어오고 홈페이지를 보고 창업 문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홈페이지에 사람이 유입되지는 않아요. 이 홈페이지에 사람이 유입시키려면은 돈을 쓰는 행위라든가 손품을 쓰는 광고를 행위를 해가지고 유입시키는 그 행위가 필요한데 네이버나 다음, 구글, 유튜브, 인스타, 뭐 당근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해서 광고 행위를 한 다음에야 사람들이 홈페이지 유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입이 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나 여기 브랜드가 뭔가 궁금해, 마음에 들어, 한번 문의를 해보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홈페이지여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 문의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출장 가서 상담을 해서 뭐 영업 지역 매장이 확정되면은 영업 지역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 계약서 작성하고 또 가맹비랑 교육비도 입금시켜 드리는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영업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과 영업 직원을 잘 뽑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래는 마케팅 직원 팀도 있고 영업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대응을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100%.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 아이템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창업 모델을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창업 모델을 가지고 영업 직원이 상담해서 가맹계약서 작성까지 하는 게 저희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가 벌써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숱하게 마케팅 직원을 뽑아보고 영업 직원을 뽑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좋은 인력을 뽑아야지 저희가 가맹 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저희도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직원을 여러 명 뽑는 이제 면접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수 인력을 뽑는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잘 뽑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직원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랄까 다양한 어떤 마케팅 뭐 옷 파는 마케팅도 있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창업할 사람에 대한 어떤 DB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가맹점 뭐랄까 이제 창업자 모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브랜드 홍보는 둘째고요. 일단 가맹점 모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타겟을 하는 거는 예비 창업자겠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템의 장점을 예비 창업자의 시각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거를 포커싱 자료를 맞춘 다음에 포커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예비 창업자한테 홍보를 해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전문 특화된 마케팅을 잘
없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포커싱 맞추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의 시각에서 궁금한 점을 캐치한 다음에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에는 홈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에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한 광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기획력과 광고 매체 운영법, 뭐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다음 유튜브, 구글, 인스타 뭐 당근 있겠지만 네이버만 하더라도 뭐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네이버 뉴스 보도자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영상 자료, 동영상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적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 구글,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각종의 매체들의 특징이라든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센스가 있고 갈려주면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파워링크 저는 이제 저희가 면접 볼 때는 앞에 노트북을 같이 마케팅 직원들하고 앞에 모니터 큰 거를 켜놓고 노트북을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라든가 파워링크라든가 이런 어떤 광고 매체를 보여주고 치킨 창업이다 이런 거 검색하면은 치킨 창업에 관련된 광고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보이냐? 일단 광고 문구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한 5가지 광고 소재나 문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광고를 잘 했다고 생각드는 거, 마케터 시각에서 봤을 때 그거를 꼽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청을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꼼꼼히 보고 아 여기 좋아 보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그게 좋아 보이는지 그런 거를 또 여쭤보면 자기 생각이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타사 또는 광고하고 있는 거, 가맹점 모집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소재 문구 노출되고 있는 거를 같이 보면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분의 의견을 듣고 아 좀 저분이 이게 감각이 있구나 감각이 없구나 사실 좀 많이 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한 3개, 2개, 3개 정도 열어놓고 너무 많으면 이제 피로감이 몰려오니까 2개 또는 3개 정도 홈페이지를 동종, 뭐 피자면 피자 홈페이지 3개 여러 정도 열어놓고 이 중에서 내가 창업할 거면은 뭐 어떤 홈페이지 거를 브랜드 걸 창업할 것인지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각 홈페이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고 어떤 게 나빠 보이는지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이분 자기 또 생각이 줄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듣고 아 그러면 또 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제 감각이 있다, 센스가 있다 그런 분을 뽑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광고비를 한 달에 뭐 1억씩 쓸 수가 없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쓰기도 부담되는데 그 모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게 광고비대로 쓰고 또 인력 인건비 뭐 광고 마케팅 직원 월급 나가지 월급 플러스 또 광고할 때는 광고비가 그대로 또 네이버나 다음 구글 유튜브 다 나가잖아요. 광고비 자체는 인건비에다가 광고비는 나가지. 근데 이제 창업 문의가 안 들어오거나 창업 문의가 들어와도 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행위를 중도에 포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광고비를 뭐 얼마를 집행하겠다 한 달에 얼마를 집행한다 그랬을 때 그 한 콜당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광고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줄 알아야지만이 광고비 똑같은 광고비를 써도 창업 문의 전화 개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 기획력이라든가 광고 매체 운영법 사실 광고 매체 운영법은 기술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획력이라든가 자기가 볼 때 어떤 좋아 보이는 문구가 뭔지에 대한 센스 이런 거는 교육을 해도 사람마다 성향 차이라서 뭐랄까 적성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에 재질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운동 가르쳐줘도 이 사람이 운동선수가 돼서 잘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사실 마케팅도 똑같아요. 기술적인 어떤 이런 거는 교육을 시켜주면은 금방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획력이라든가 뭐 글 쓰는 능력,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 이런 센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능력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사실 사람을 뽑을 때 인력이 충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인력이 좀 급할 때 뽑는 편이지 여력이 있어가지고 막 3명 뽑을 거 4명 체계로 가는 회사는 잘 없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을 기껏 뽑아놨는데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업무랑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해보니까 업무가 많이 다르면은 직원들도 아 여기 회사 오래 못 다니겠는데 하고 금방 이직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볼 때도 우리 회사 업무 강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힘들면 힘들다. 야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네이버만 다룬다. 뭐만 다룬다. 뭐 블로그랑 뭐만 다룬다. 그게 아니라 싹 다 다룬다. 유튜브까지 다 해가지고 뭐 밴드부터 시작해서 카페 침투부터 우리는 다 다룬다. 그때 이제 또 사람들이 아 많이 힘들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저 사람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아 저분이 괜찮으니까 저 사람으로 뽑자라고 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연봉 맞춰준다 하더라도 아 그 정도 업무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출근했다가 다시 그만두면 얼마나 서로 간에 맥이 빠지고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면접할 당시 있는 그대로 노동 강도를 얘기해 주는 게 서로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직원을 뽑을 때는 이렇게 뽑는 게 좋다. 목표는 뭐다? 양질의 콜을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광고비, 집행할 수 있는 광고비 범위 내에서 가장 양질의 창업 문의 전화를 가장 저렴한 콜 단가에, 여기 콜 단가를 만들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 직원은 홈페이지를 계속 수정하고 광고 매체도 계속 수정하면서 창업 문의 전화의 어떤 질과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창업 문의 전화가 왔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담을 하고, 영업사원이 아이템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하고, 미팅을 잡아서 현장에서 가서 상담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이분한테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가맹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영업에 대한 이제 영업사원이 필요합니다. 영업사원은 면접 볼 때 뭐 상당히 좀 쉽습니다. 쉽다면 쉬운데, 왜냐면은 이분들 처음에 초보를 뽑으실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시는 게 좋겠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듣는 얘기가 이제 내가 들을 때 머릿속으로 듣고만 있어도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그려진다.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그렇네요. 이게 딱 그려지고 내가 궁금할 만한 포인트에 저분이 알아서 그런 궁금증을 먼저 또 언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엄청 이게 스킬이 좋고 말을 잘 하시는 영업사원이시고, 아는 게 일단 많아야지 그렇게 말이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시각에서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줄줄줄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뭔지도 예측하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사원을 뽑는 게 좋겠죠. 업무 스킬이 높은 거고 경험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우수한 영업 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붙잡아두기가 기본급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콜이 많아야 돼요. 그 말이 뭐지? 영업사원도 본인이 자기가 영업력이 좋으면은 기왕이면은 뜨는 브랜드, 이제 브랜드가 한창 뜨고 있어가지고 창업 문의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계약이 많이 나오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계약도 내가 계약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영업 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급여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지. 뭐 기본것도 별로 안 주고, 두 번째 창업 문의 전화도 별로 안 들어와. 그러면은 거기 회사에 이 영업사원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하셔야지 우수한 영업 인재를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10만 원짜리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 단위로 돈을 지출을 해야 되고, 어쩌면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간절하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별로 없잖아요. 없는 돈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이템에 대해서 장난친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부풀린다, 뭐 허위 가장 정보를 제공을 한다, 당장에 내가 계약을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뭐 계약만 하기 위해서 이제 뒷감당은 모르겠고 일단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약하면 사고 엄청 많이 터집니다. 그 사고 터지면은 특히나 허위 가전 정보 제공에 대한 사고는 이거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돈 배상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그분 인생도, 예비 창업자 인생도 망가지는 수도 있는 거고, 윤리의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화를 사실 몇 마디 나눠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얘기하다 보면은 대충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뭐랄까 분위기에서 풍겨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뭔가 저분은 느낌이 안 좋아, 좀 걸러야겠다, 말은 잘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별로 안 좋고. 그런 분들이 일단에는 뭐 말 아무리 잘해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일단 피하셔야 돼요. 뭐 제가 지금 사실 뭐 드린 말씀을 답니다. 이렇게 아이템이 사실 좋으면은, 아이템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비 창업자 시각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 창업비용 저렴해, 창업비용도 괜찮고, 매출 좋은데? 그리고 마진율도 좋은데? 그리고 동종 업종 대비 경쟁력도 있는데, 근데 이 다 갖춘 아이템은 솔직히 없잖아요. 어느 게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매출이 조금 저조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하기 편한 걸로 좀 어필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진율이 좋은 걸로 어필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거를 갖다 붙이면은, 이게 완벽한 아이템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만 돼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아이템이 되는 거고, 예비 창업자 시각에서도 알거든요. 아, 정말 괜찮은 한 가지 완벽한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됐다라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중에 원체 좀 미흡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그 완성도가 있는 아이템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좀 신뢰감 있게 매력적으로 조금
보이게끔만 해주면은 창업문이 들어오고 그 창업문이 들어오는 거에서 계약이 나오는 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템을 좀 더 매력 있게 만드는 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온갖 수단을 다 써도 뭐 이게 마케팅 창업문이 안 들어오고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템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템이 좋으면은 마케팅과 영업도 순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직원 뽑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